오스테오칼신. 뼈에서 나오는 호르몬. 뇌를 건강하게 하는 회춘 호르몬. 연구에 따르면 뼈 건강은 두뇌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려 골 질량이 줄어들면 인지력이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뼈를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하얀 막대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는 우리의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뼈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분해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나 장기간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의 뼈는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뼈가 중력을 거슬러 몸을 지탱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몸이 뼈로 분배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뼈는 내분비샘으로서 오스테오칼신이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 뼈에 국한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혈당 상승 억제, 지방 연소 촉진, 혈관 강화, 남성 호르몬 분비 촉진 등의 기능을 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에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스테오칼신은 뇌와도 연관이 있는데 기억을 증진하며 지적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이 부족하게끔 유전자를 조작한 쥐는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고 바보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상태의 쥐에게 오스테오칼신을 주입하면 문제의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린 쥐의 혈액을 늙은 쥐에게 주입하면 늙은 쥐의 지적 능력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늙은 쥐에게 오스테오칼신이 없는 젊은 쥐의 혈액을 주입하면 이와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유별나게 낮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있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쥐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을 유도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지적 기능과 근육 활용에 동시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는 움직임과 인지 기능이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몸을 움직일 때 더 잘 분비됩니다. 뇌 연구로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에릭 캔들은 두뇌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권합니다. 캔들 박사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일주일에 5일을 연구소에서 일했고 집에서 연구실까지 4km를 걸어 다녔습니다. 뇌과학자의 이런 생활 습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혈액 내 오스테오칼신의 양은 성인 초기에 최고치에 이르고 여성은 약 30세, 남성은 약 45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중년 이후에 운동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스테오칼신은 운동을 하면 무한정으로 분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오스테오칼신은 몇 시간 동안 늘어났다가 나이에 따른 기준치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운동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인간 육체의 노화를 막을 수 없고 노화에 따른 오스테오칼신의 감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스테오칼신이 자신의 나이대보다 적게 분비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신체 활동은 오스테오칼신의 분비 외에도 건강에 있어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운동과 신체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뼈는 약해지기 쉽고 뼈가 약해지면 오스테오칼신의 분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스테오칼신이 적게 분비되면 지적 능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두뇌를 사용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못지않게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합니다.